자, 오늘은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을 이퀘스트에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은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냉동 사이클, 히트펌프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난방이니까 냉방 모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냉방 모드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에어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컴프레셔가 가동을 해서 실내적으로는 열을 빼앗아 오고, 그죠? 그 다음에 빼앗아 온 열을 압축기로 압축을 해서 실외측, 그 다음에 응축기 쪽으로 버리게 되는데, 이 버리는 응축기가 지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일종의 이 지중열 교환기 또는 뭐 지중 코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라운드 루프라고도 부르고요. 이 그라운드 루프가 응축기의 역할을 하게 돼서 지중으로 열을 방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중은 여름철에도 15도씨의 낮은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 차가 크다는 거죠. 이 그라운드 루프와 지중의 주변의 온도가. 그래서 열을 버리기가 아주 용이해진다는 거죠. 쉽게 열교환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 모드일 경우에는 그 반대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응축기였던 이 그라운드 루프가 증발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열을 빼앗아 오는 거죠. 그래서 15도씨의 겨울철에도 여전히 지중은 15도씨를 유지하기 때문에 15도씨의 일종의 높은 온도인 거죠. 높은 온도에서, 왜냐하면 대기보다는 훨씬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에서 열을 가지고 와서 컴프레셔의 압축력을 통해서 실내기는 즉 응축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응축기 역할을 하는 실내기에서 열을 방출을 하는 형태로 난방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트펌프 시스템의 기본 운전 방식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중에서 열교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그 수직형 같은 경우에 아주 깊은 지중까지 냉매가 아니고 물이겠죠. 일반적으로는 물을 보냈다가 다시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펌핑 에너지가 이 그라운드 루프 코일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중 천공을 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100에서 150m, 깊게는 200m까지 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천공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에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그 그라운드 루프를 배치하는 어떤 방법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그러니까 땅을 천공을 깊게 하지 않고 땅을 얕은 그 동결심도 이하 정도로만 내려가서 얕은 구덩이를 파고 이 그라운드 루프를 이렇게 매설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넓은 대지를 가진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대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깊게 천공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 대지를 가진 공간, 건물이 많지 않은 관계로
주로 이제 수직형, 밀폐형, 수직형 그라운드 루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더 이해해야 될 건 이 수직형 그라운드 루프, 이걸 천공이라고 부르고 이퀘스트나 외국에서는 이 보홀이라고 부르는데, 보링 하는 홀이죠. 그러니까 보홀이 어떠한 형태로 배치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사례로 한번 보면, 이 건물 전체에 예를 들면 그라운드 소스 힙펌프를 가지고 냉난방을 하겠다 하면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보호홀을 천공을 할 공간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앞에 주차장으로 또는 정원으로 사용되는 이 그 전면에 여유 공간이 많아서 이 A에 해당하는 공간이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 수직 천공을 그 바둑판처럼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에 확인을 하는 방법이 보홀 하나당 어느 정도의 깊이가 필요하고, 이런 깊이일 때는 보홀과 보홀 사이에, 그러니까 천공과 천공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를 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이 A라고 하는 대지 면적에 이 천공을 다 배치를 할 수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건물에 100% 그라운드 소스 힙펌프로 냉난방이 가능할지 또는 그렇지 못할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건물 전체를 그라운드 소스 힙펌프로 냉난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여유 대지가 있다 하더라도 천공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 위에 그라운드 소스 힙펌프를 모델링을 할 때 또는 설계를 할 때 어떤 순서를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활용 가능한 대지 면적하고 보호홀을 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에 관한 냉난방 부하를 이미 피크 부하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보호홀이 몇 개가 필요하고 보호홀과 보호홀과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지정을 하면 이 활용 가능한 대지 면적 내에 보호홀이 배치가 가능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호홀 배치가 천공을 배치하는 것이 한계가 다르다. 대지 면적을 넘어선다고 하면 또 하나의 우리가 옵션이 될 수 있는 게 수직관의 깊이를, 천공의 깊이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일정 부분 그 보호홀 하나당 감당할 수 있는 냉난방 부하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건물의 냉난방을 전체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수직관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그 관의 깊이나 보호홀 배치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에너지 모델링에 반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이퀘스트 상에서는 이 지어론 히트펌프 시스템을 위즈드 모드에서 바로 설정해서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모델링을 한 당시에는 상당히 편하게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일반 그 냉동기 보일러 장비처럼 종류만 선정해서 되지는 않고 용량을 우리가 어림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라운드 소스 펌프 같은 경우는 이퀘스트에서 오토 사이징을, 장비 용량 오토 사이징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에 관해서는 실제 모델링을 진행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 와 있고요. 건물은 여러분들 계속 봐왔던 2층의 오피스 건물입니다. 소규모의. 자, HVAC 시스템을 한번 열어보면 지금 이제 DX 코일하고 퍼니스를 쓰는 시스템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는데, 자, 그 히트펌프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쿨링 소스, 히팅 소스를 모두 다 DX 코일로 설정을 하고요. 그 히트펌프 소스를 이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히트펌프 소스가 에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그 실외기를 대기 중에 두고 실외기가 응축기라고 했죠. 응축기를 대기 중에 두고 공기열에서 에너지를 가져오겠다는 뜻인데, 우리는 지열원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라운드 루프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라운드 루프를 선택하니까 자동으로 그라운드 소스 히트펌프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의 선정의 종류의 선정에 관해서는 위즈드 모드에서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리턴 투 내비게이터를 해서 자, 피니시를 하면 자, 그림과 같은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에 냉동기나 보일러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는 그 핫 워터 루프나 칠드 워터 루프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라운드 소스 히트펌프 워터 루프이고, 여기에는 이게 제가 약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라운드에 설치된 열교환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 열교환기를 가지고 일단은 디폴트로 설정된 대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진행되다가 스탑이 되고 에러가 발생했다고 뜨죠. 그러면 우리가 에러가 어떤 에러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그라운드 소스 히트펌프 모델링 때문에 발생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중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에러를 찾고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뮬레이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뷰 서머리는 나오지 않고요. 시뮬레이션 디테일 아웃풋을 볼 수 있는데, 이 파일을 오픈을 하면 에러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왜 발생했는지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캣에서는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를 읽어보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자, 그라운드 루프 히트 익스체인저, 그라운드 루프 히트 익스체인저군요. 이게 언더사이즈 됐다. 그래서 부하에 관해서 언더사이즈가 돼서 익스트림 템퍼러처가 만들어졌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라운드 루프의 열교환기의 용량, 그러니까 응축기 용량이 너무 작아서 이 열이 충분히 지중에서 열교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냉방인 경우에는 그라운드 루프의 열이 계속 쌓이는 거고, 난방인 경우에는 열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이 경계점을 오버해서 에러가 발생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용량이 작다는 것으로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워닝이라는 사인도 같이 뜰 수 있는데, 워닝은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 부하의 범위, 온도의 범위, 풍량의 범위 이런 걸 넘었을 때 워닝 사인을 띄웁니다. 그래서 워닝은 아무리 많아도 시뮬레이션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긴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에는 일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워닝 사인도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초급 단계에서는 이 부분까지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에러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다시 소프트웨어로 돌아가서 Return to Building Description 와서 이 부분을 보려면 보고 수정을 하려면 모드를 디테일 모드로 옮겨야 되고요. 이 디테일 모드에서 Heat Exchange를 클릭을 하면 자, 우리가 입력된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중의 상태에 관한 정보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중 토양의 어떤 열 전달, 그 다음에 열 확산 특성에 관한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중 열교환기, 그런 소스 힐펌프 루프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실제 코일이 설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티컬 웰을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그 그라운드 루프가 아까 이야기했던 보호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이는데 렉탱글 3 곱하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렉탱글 3 곱하기 5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헬프 파일에서 열어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네요.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같은데, 하나면 싱글이고 세 개면 스트레이트고 L자 타입으로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이중 L자 타입일 수도 있는데, 자, 렉탱글 3, 5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보호홀이 15개가 3 곱하기 5 형태의 바둑판처럼 배치를 하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5개의 전공이 들어갔다 하는 것을 디폴트로 들어갔다는 뜻이죠. 이 용량에 맞춰서 냉난방 부하에 맞춰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G 펑션은 뭐 열교환되는 특성을 펑션 값으로 둔 거고, 자, 이건 배관의 특성이고, 여기를 보시면 이 보호홀의 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뎁스가 250피트이기 때문에 약 깊이로 75m 정도 깊이를 가지고 있고요. 보호홀 하나의 직경이 6인치면 약 한 15cm 정도의 직경이고, 그 다음에 그라우트의 컨덕티비티가 열 전도율이 0.85고 보호홀과 보호홀 간의 간격이 20피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6m 간격으로 전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잘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number of identical well fiel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identical well이라고 하는 게 3 곱하기 5 3 곱하기 5 렉탱글 타입의 보호홀이 몇 개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보면 15개의 전공이 한 세트 들어가 있는데 부하가 모자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간단하게 2개를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 전공은 3 곱하기 5 곱하기 2가 되니까 30개의 전공이 만들어지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done 하고 save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에서 보면 네, 지금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이제 시뮬레이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한번 열어보면, 자, 에러는 없어졌고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 PSH를 가야 되겠죠. 자, PSH를 가서 Ground Source Water Loop, 그럼 배관에 걸리는 부하와 운전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팅 로드가 39 MBTU 정도, KBTU 아닙니다. 피크는 1120 KBTU가 걸렸고 토탈 부하는 39 MBTU 정도가 걸렸습니다. 1월달 토탈 운전 시간은 187시간인데 대부분 약 한 0에서 30% 상태에서 운전을 부하가 이 정도일 때 운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량은 거의 90에서 100% 상태에서
운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량은 사실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그 유량은 정류량이기 때문에 거의 운전이 되면 거의 90에서 100% 상태로 가동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로 한번 가서 볼까요? 여름철 7월 8월 보면, 자, 7월 8월에 보면 여름 8월 달 같은 경우는 242시간 가동을 했는데 주로 부하는 이 시간에 가장 많이 걸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약 한 50에서 70%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그 운전이 됐기 때문에 이 지금 그라운드 소스 힙펌프 루프는 여름철 부하에 맞춰 가지고 여름철 부하가 운전 시간도 더 긴 걸로 봐서는 좀 더 많이 가동이 됐을 걸로 보이는데 부하에 맞춰서 장비가 설정이 되고 운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 결과에서 대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정도면 적정한 것 같긴 한데 최적인가? 혹시 과다 용량을 산정한 게 아닌가? 천공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한두 번 해서 완성이 되었다고 바로 끝내지 말고 이 건물의 규모에 적정한 천공의 개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들어간다. 그 전에 펩스 레포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펩스 레포트에서 온 이유는 우리가 이걸 보기 위해서 온 겁니다. 펩스 레포트에서 주로 이제 사용량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percent of our any system zone outside of throttling r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rottling range는 다른 말로 하면은 comfort zone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comfort zone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comfort zone이라고 이야기하는데 comfort zone을 벗어난 시간이 전체 운전 시간의 몇 %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67%면 충분히 냉방과 난방이 공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용량이 작지 않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 결과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 공조 설비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온도대를 잘 유지를 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값이 4%를 넘게 되면 장비의 운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4% 이하이기 때문에 이 현재의 상태는 만족스럽다 할 수 있죠. 다만 장비의 용량이 적정한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시뮬레이션 툴로 돌아가서 지금 3 곱하기 5가 2개인데 충분히 하지가 않다고 했으니까 이 3 곱하기 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개 천공에서 9개 천공으로 줄이고 이게 작아지는 거니까 실제는 18개 정도의 천공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래도 여전히 시뮬레이션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아웃풋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워닝 사인이 뜨긴 했지만 일단 펩스 레포트를 먼저 한번 봅시다. 자, 펩스 레포트에서 보여지는 게 이 시뮬레이션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스로틀 렌즈를 벗어나는 시간이 10%를 넘어서 이 코일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시스템이 가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의 설정 온도 조건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SH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용량이 작아졌기 때문에 운전 시간대가 이제 상당히 큰 범위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냉방 같은 경우에도 8월달을 보면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실제 운전 시간이 아까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60시간 이상 지금 7월 8월 계속 60시간 이상 줄었고 유량도 너무 작게 잡혀가지고 거의 100% 유량이 공급되는 상태로 운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태를 감안을 해서 이 지금 현재 전공 18개는 조금 작은 것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조금만 키워봅시다. 3x3이 아니라 3x4로 해보죠. 12개 12개의 전공을 쓰고 곱하기니까 24개, 그러니까 처음에는 30개, 두 번째는 18개 했는데 그 중간쯤 되는 24개를 한번 전공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부하 이 파트로드에 따른 운전 상태가 아까 3 곱하기 3하고 유사하게 나왔지만 지금 그 한여름철 같은 경우는 운전 시간이 부하를 만족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운전 시간이 상당히 증가를 해서 부하에 따른 운전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랩스 레포트를 가서 보시면 다시 %C가 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가지 케이스를 돌려봤는데 15개의 보호홀은 많고 9개의 보호홀은 작고, 그래서 12개를 선정하는 게 3가지 케이스 중에서는 가장 적정해 보이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케이스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보호홀의 개수는 그대로 두더라도 천공의 깊이를 달리 해본다든지 또는 열 전도율을 바꿔본다든지 다양한 어떤 설계 인자를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중의 특성을 바꾼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 시스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그라운드 소스 힙펌프 모델링과 용량에 맞게 그 힙펌프의 전공의 개수를 선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라운드 소스 힙펌프 시스템은 디폴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퀘스트를 만들 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힙펌프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한 반영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퀘스트를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애드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이 실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라운드 소스 힙펌프 시스템 모델링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그라운드 소스 힙펌프 시스템의 모델링은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